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한 달 반 앞두고 쫓겨난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정당이 말을 처벌하면 히틀러로 똘똘 뭉친 나치당이 된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하는 짓이 히틀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부장판사 출신인데 한동훈 지지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내분을 조장했다라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되었던 김종혁 전 위원에 대해서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 지도부는 임기를 한 달 반 앞둔 임기가 남아있는 이 여상원 위원장을 그냥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미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당무감사위원회 다른 조직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하고 이번에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권고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 당은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나 보죠. 이미 끝난 사안을 또다시 조사하게 만들어서 끝끝내 징계받게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 그러니 히틀러 같다라는 소리 딱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여상원 위원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당에서 말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히틀러 중심으로 똘똘 뭉친 나치당이 되는 것이다. 당 구성원이 실권자가 원하는 말만 한다면 여기서 실권자, 권력을 가진 자는 장동혁 지도부겠죠. 실권자가 원하는 말만 한다면 죽은 정당이나 다름없다.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움직인다면 그것은 사당이고 사당이 거대 정당화되면 나라가 망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랬다. 정치인은 말로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째서 윤리위원회의 심판이 필요한가? 장동혁 대표가 김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반박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징계인데 잠시 후에 왜 코미디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끝난 사안을 다시 한번 더 조사하게 해서 끝끝내 징계받게 만드는 이런 식의 압박,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굴러간다라는 것, 그러니 히틀러 같다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것이죠. 자, 이분의 말처럼 정말 이번 징계는 코미디와 다름없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다 공개를 해버렸죠. 이 당무감사위원회 2호선, 정말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당무감사위원회는 김종혁 전 위원이 그 언론에 나와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꼬투리 잡아서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어? 왜 이렇게 비판했어? 왜 장동혁을 욕했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한 수십 가지를 보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이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수준이 바닥인지, 그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왜 찐윤이라고 하느냐? 찐윤이라는 게 비속어다. 이걸 문제 삼아서 왜 당원들을 찐윤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이걸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거 코미디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 중에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 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조롱했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위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 태도에 대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손에다가 왕자 쓰고 나온 분 아닙니까? 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니,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문제 삼습니다. 특정인의 종교적 행위를 조롱하는 것이 윤리규칙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김종혁 어떻게 답변했느냐? 문제 제기를 왜 당사자가 아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원도 아닌데 당무감사위가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나온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무속일 뿐입니다.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는 등의 행동은 무속이라고 하지 종교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수준의 질문인데 답변이 너무 훌륭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 회개부터 하셔야죠. 자, 이렇게 말하여 전직 대통령의 종교적 행위를 희화화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이 일반 국민의 종교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반 국민의 종교적 정서가 여기 왜 나오죠? 당시 체포영장 피하기 위해서 구치소 안에서 옷 훌러덩 벗고 속옷 차림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보도가 많이 됐었죠. 아니, 이걸 언급했는데 회개부터 시작하셔야죠. 이게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김종혁 위원의 답변. 자, 귀위원회의 질문은 국민들의 종교적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들의 질문이 오히려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성한 책이고 아무리 여름이어도 속옷만 입고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속옷을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희화화한 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일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왜 우리 당 당원도 아닌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느냐, 이걸 문제 삼습니다. 자, 보시면 귀하는 우리 당 지도부는 이에 반하는 목소리는 내부 총질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억압적 집단으로 묘사한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혁 답변.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동안 장외 집회를 포함해 수많은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내부 총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당을 억압적 집단으로 묘사했으니 해명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당내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비판, 반비판을 억누르는 억압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부 총질했다고 왜 우리 장동혁을, 왜 우리 김민수를 욕하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질문인가요? 하나 더 보시죠. 자, MBC 라디오에서 당원들을 장외투쟁으로 몰아갔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당대표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당의 대외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까? 또한 귀하는 앞으로도 장외투쟁에 참여할 의사가 일체 없다는 건가요? 만일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장외투쟁 여건이 된다고 보는가요? 아니, 장외투쟁으로 몰아가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팩트를 얘기한 건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한 김종혁의 답변. 장동혁 대표가 강행한 여러 차례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한기호 의원도, 즉 국민의힘 의원도 당원들 간의 갈등만 노출하는 집회를 왜 하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고, 그에 동조한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 역시 비판적인 보도 일색이었습니다. 장외 집회 이후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총 동원령을 내렸지만 장외 집회 현장 참여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계속된 장외 집회로 당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언론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걸 지적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의 장외 집회는 당원과 여론의 반응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너무나 지금 점잖게 답변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아니 민주당 욕을 해야지 왜 우리 당을 욕하느냐, 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적게 하느냐, 이걸 또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귀하의 위 발언들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언의 양적 불균형 영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답변.
정부 여당보다 국민의힘 비판이 현저히 많다는 귀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11월 1일부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72건을 분석하면 그대로 다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민주당을 공격하는 글이 48건,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글 16건, 중립적인 글 8건입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당 지도부의 장외투쟁 강행 등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옹호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몇 개만 봤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정말 질문 수준은 너무나 처참한 이 망상과 그야말로 왜 우리 편 욕하는 거야? 이 진영 논리에 찌든 그야말로 윤 어게인다운 황당한 질문들이고 답변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 지금 현 지도부의 이 장동혁 지도부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로 수준이 바닥이구나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걸 문제 삼아서 이런 식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징계 받아야 할 사람 진짜 누굽니까? 감사합니다.